한 아프리카인이 말합니다. 한국은 왜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나요? 우리는 한국을 승리를 가져다 준 국가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세네갈의 주한 대사였는데요.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개발 및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아프리카의 자원전쟁에 뛰어든 건 꽤 오래전부터 지속된 일입니다. 세네갈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특히 안정된 정세와 외국 기업 대상 개방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선호도 1위로 손꼽히죠. 그런데 한국이 승리를 가져다 준 국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20여 년 전인 2002년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본선에 처음 진출한 세네갈은 개막전에서 옛 식민 지배국이었던 프랑스를 이긴 적이 있는데요. 식민지 시절의 서름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값진 승리였죠. 그래서인지 세네갈 사람들은 한국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세네갈은 우리가 발전하려면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계기로 한국을 향한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세네갈의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해 유무선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건설 및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네갈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늘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세네갈이었기 때문이죠. 문화부터 사회, 경제까지 모든 것이 너무 달라 한국 기업들은 정착에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이나 도전한 끝에 세네갈의 한 산업 분야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동의 수출 중심지로 거듭나 엄청난 매출을 거두고 있죠. 바로 참치캔으로 유명한 동원산업이 만든 세네갈의 자회사 스카사입니다. 놀라운 성과와 고용 창출을 거둔 이 회사에 세네갈의 대통령까지 감사 인사를 표했죠. 사막이 가득한 아프리카의 참치라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세네갈은 사실 풍부한 수산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도 활발히 드나들던 나라죠. 세네갈산 갈치는 모두 아실 겁니다. 또한 사모아와 에콰도르에는 이미 참치캔 공장이 연일 가동될 정도로 호황인데요. 이들 나라는 주로 미국과 유럽 수출을 위한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놓고 저울질하던 동원그룹이 세네갈을 선택한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쿠데타와 국경 분쟁 등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인근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세네갈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문학가인 레오폴드 생고르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고 있으며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죠. 세네갈에서 유럽이 매우 가까운 데다 비행기로 리우데자네이루가 5시간, 뉴욕이 6시간 정도 걸린다는 지리적 이점도 컸습니다.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 소속된 국가의 생산품은 무관세가 적용되는데요. 3천여 가지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 큰 장점도 있었죠. 동원그룹은 세네갈의 국영 참치캔 회사인 스카사의 지분을 인수해 34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어려움은 대부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네갈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강성노조는 생산성이 낮은데도 급여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품질은 낮아지고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시 출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무단결근도 빈번했죠. 2016년 동원그룹은 거듭되는 손실에 세네갈 철수까지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진출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판 장보고로 불리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타고난 뚝심으로 유명한데요. 세네갈의 참치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죠. 동원그룹 직원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세네갈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의 문화에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모슬렘의 특성과 함께 부족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한 것이죠. 삼성전자 동아프리카 지사장으로 12년가량 아프리카에서 근무한 아프리카 전문가 이종호 대표를 영입하고 원 스카사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종호 대표를 포함한 주재원들은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지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 대여섯 시간을 달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주재원을 보며 현지 직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시골에서 상경한 직원이 대부분이기에 그런 지역을 조문을 갈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축구와 음악, 춤도 소통 도구였는데요. 사내 축구 동아리를 만들어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에게 축구장과 축구화, 운동복을 제공했습니다. 주재원들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었죠. 여직원을 위해서는 구내 식당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파티를 여는 등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사결정 자율성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 같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현안을 모은 뒤 스카사 시니어 위원회에서 직접 해결책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 반영을 우선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과 기독교 휴일 중 어떤 날 출근해야 할지 정하는 것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이슈를 직원들이 직접 정하는 것이죠. 직원 복지도 놀라웠습니다. 100세파프랑, 즉 195원의 상징적인 금액만 받고 조식과 중식을 제공하며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두 가지 모두 세네갈에서 최초로 도입된 직원복지입니다. 적자 경영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 자체가 세네갈인들에게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스카사 공장의 생산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1인당 처리량이 시간당 24kg에서 40kg으로 2배가 됐죠. 이직률과 퇴사율도 극도로 낮습니다. 결국 스카사는 7년 만에 매출 114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인수 당시 연간 5,000톤에 불과했던 원어 처리량은 현재 15,000톤 수준으로 3배나 증가했죠. 포기하지 않고 현지화에 노력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스카사의 성공은 세네갈의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노력하면 결실이 온다는 것을 체감한 세네갈인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을 방문해 벼농사와 버섯, 땅콩 같은 작물 농사 기법도 배워갔는데요. 이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주한 세네갈 대사의 노력 덕분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경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벼농사 기술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완벽하게 습득해 전년 대비 평균 2.6배 높은 생산량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또한 많은 세네갈인들이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워너비 아이템으로 손꼽는데요. 멀고 먼 서아프리카에서도 바야흐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즘, 세네갈에서 거둔 한국 기업의 성과가 의미가 큰 이유입니다. 스카사 이종호 대표는 실적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이질적 문화로 인한 갈등을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겨냈다는 것이라 말합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문화 차이. 그걸 뛰어넘은 동원그룹의 설레는 향후 아프리카 사업을 펼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